우선 어제 제가 그 강의를 늦게 올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강의를 모르겠네요. 좀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 자료는 저희가 파인 튜닝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파인 튜닝 넘어가기 전에 어제 녹화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혹시 그 강의 들으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25페이지에서 혹시 9-1일까요? 아니면은 어디일까요? 9-1입니다. 25페이지요? 네. 네, 여기에서 DK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DK요? 네, DK는 여기서 결국 그냥 디멘전을 의미하는 것뿐이고요. DK랑 DV 사실 두 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달라도 괜찮고, 결국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레이어에 대한 인풋, 그죠?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어 워드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두 개 더한 게 될 거고,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그 인풋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원래 인풋 자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뭐랄까요? 이거를 여기서 보기보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인풋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단어 개수, 문장의 단어 개수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x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wq 같은 경우는 d by dq가 되는 겁니다. dq라고 하셔도 되고 dk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저희가 dk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n by d였을 텐데 똑같은 x니까 이 wk는 d by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dk입니다. 얘는 대신에 d by dv 사이즈입니다. 실험적으로 근데 dq랑 dk랑 dv를 일단 보통 같게 가져가요. 일단 같게 가져가고요. 달라도 하지만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해서 지금 다르게 표시한 것뿐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dk는 우리가 사실 d로 같이 이거의 사이즈 자체도 얘랑 똑같아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한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이제 Q는 n by dk 사이즈가 되고 K는 또 n by dk가 사이즈가 되니까 두 행렬을 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n by n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n by dv니까 두 개를 또 곱하면 n by n이랑 n by dv를 곱하면 n by d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dq랑 dk랑 dv는 그냥 이제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런의 개수를 히든 뉴런의 개수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 DQ, DK, DV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DQ는 여기 뭐 DK랑 같은 거고. 예, 그러면 그렇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첨자로 DK, DV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그냥 이 행렬들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가요? 달라도 된다입니다. 예, 아, 달라도 된다고. 근데 뭐 굳이 다를 필요는 사실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달라도 된다. 달라도 행렬 곱 구할 때 Q랑 K랑 어차피 저희가 곱할 거잖아요. 그죠? Q랑 K랑 곱할 거니까 두 개가 같아야죠, 일단 차원은. 얘가 n by d면 k도 d by n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해서 n by n이 나오는 거고 어차피 얘는 n by n이니까 그럼 v 입장에서는 n by 1이든 n by 2든 n by 3이든 어차피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라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딥러닝 강의 녹화 강의는 아마 출석이 제가 일부러 녹화 강의 출석 인정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아마 5월 15일까지 들어도 지각 처리, 5월 8일까지 들어도 지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9-1, 9-2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잠깐 뭐 9-1은 결국 트랜스포머 얘기였고, 그죠? 트랜스포머 얘기였고 9-2는 우리가 프리트렌드 LM 얘기였습니다. 잠깐만 이제 같이 한번 보면은 프리트렌드 LM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좀 박학다식한 이제 지식을 가진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15 형태로 워드 벡터 단위로 많이 학습이 됐었고, 이 워드 벡터는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 단어를 이제 주변 단어들로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LSM 쓴 것도 아니고 트랜스포머 쓴 것도 아니고 딱 단어 하나당 워드 벡터, 단어 하나당 그 단어를 대표하는 벡터가 하나 학습되는 1대1로 매칭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음이어나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컨셉츄얼라이즈드 워드 벡터로 넘어간 게 이제 코브였습니다. 그래서 코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단어 하나당 이제 벡터 하나가 1대1 대응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떤 문장이랑 어떤 문장에서 쓰였는지에 따라서 벡터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LSTM을 이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LSTM을 이용하면은 LSTM에서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한 이제 히든이 주변에 뭐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코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모도 있었습니다. 엘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랑 엘모는 둘 다 컨텍스츄얼라이즈고 둘 다 LSM을 쓴 건데, 코브는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로 학습한 거. 아까 워드투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단어 예측으로 간다고 했죠. 커브는 트랜슬레이션으로 갔고, 근데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번역은 다시 이제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넘어왔습니다. 엘모에서는. 바이디렉셔널 LSTM 쓰고 이제 예측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얘가 엘모. 그죠? 자, 그 다음에 GPT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가 LSTM이었고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면서 GPT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에랑 학습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도 그 다음 토큰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큰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트랜스포머에서의 그 디코더처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이 아니라,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구조로 학습이 되고 있고, 그걸 양방향으로 간 게 버트였습니다. 양방향으로 변형시켜준 게 버트.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선 하나 더 꿔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사실 선 하나 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죠. 이렇게 보면은 버트가 나오겠죠. 물론 몇 가지 테크닉도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일렉트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버트나 이제 GPT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다음 단어 토큰 예측인데 그러면은 이 모델도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 후보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토큰 개수가 이제 3만 개, 5만 개, 지금 뭐 24만 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죠. 복합 개수가.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3만 개 중에서 그 다음에 올 만한 애를 맞추기라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도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우니까 학습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3만 개와 3만 개 중에서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되는지 거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일렉트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렉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몇 개를 마스크로 랜덤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스몰 MLM이라는 건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즉 버트 같은 거 의미합니다. 버트나 GPT. 버트나 GPT의 작은 버전을 가져와요. 뭐 예를 들어서 버트의 뭐 투레이어드 버트라든지 굉장히 작은 모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어 예측하면 단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언어 모델을 하는 게 1과 0에서만 구분한 겁니다. 즉 얘가 원래 있던 단어냐 아니면 새로 생성한 단어냐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학습도 쉽고 그다음에 그 비교하는 대상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빠르겠죠. 이가 이제 일렉트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트와 T5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면은 결국 인코더 트랜스포머로 치면 뭐 완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인코더 기반의 구조죠. 인코더와 유사한 구조죠. 그죠? 이렇게 바이디렉션을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GPT 같은 경우는 디코더와 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구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트에서는 그거를
얘가 버트고 얘가 GPT인데 우리 두 개 다 쓰면 안 되냐? 얘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더 잘할 수 있다. 즉, 얘는 버튼은 좀 더 문장 생성 같은 건 좀 어렵고, GPT는 어쨌든 레프트에서 라이트로만 가니까 좀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분류 태스크 같은 거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잘하는 모델로 만들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변형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트였고 T5도 굉장히 유사해요. T5도 사실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이제 바트랑 좀 굉장히 유사한데 파인 튜닝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태스크와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제 그 매뉴얼을 넣어줘서 파인 튜닝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파인 튜닝이 뭔지는 이제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이제 패스웨이 랭귀지 모델도 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은 결국 이제 카플란으로 또는 뭐 뉴럴 스케일링으로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는데 결국 쉽게 생각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파라미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양이 크면 클수록 성능은 이제 파워로를 따르면서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 논문을 한번 보시면 정말 공식이 적혀 있어요. 정말로. 뭐 얘가 얘 몇 승에 얘 몇 승에 뭐 얘 몇 승 뭐 곱하고 더하고 하면서 그러면 대략적인 성능은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게 실험적인 공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받쳐줘야지 바틀렉이 생기지 않고 이런 스케일링 로의 이제 장점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즉 성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테스트 로스가 계속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델 사이즈나 파라미터 수는 고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사이즈만 늘리면은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 좀 이제 덜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페널티가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뭐 녹화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학습을 해 나가면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로스, 두 번째 이터레이션의 로스,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로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찍어보면 100번째 시점에서의 이터레이션에서의 로스 이런 것도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모델의 초반부를 좀 살펴보면 얘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미리 알 수 있다. 트레이닝 로스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마지막에서 말하는 거는 큰 모델일수록 오히려 적은 스텝 가고 적은 데이터만 쓰고도 작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더라 라는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플란 로 또는 이제 뉴럴 스케일링 로라고 지금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네, 그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아닌데 네, 9-1에 네, 29페이지예요. 네. 배치 노멀리제이션 하는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목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엔은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비엔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까지나 비엔 논문의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비엔이 정말 뭐 좋은 게 맞냐 아니냐 아직은 좀 갑론을박인 상황이긴 해요. 정말 얘가 좋은지 아닌지는. 근데 일단 얘가 이 저자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논문을 썼는지 일단 그 뭐 모티베이션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딥하게 결국 비행이 나온 이유는 딥한 딥 이제 그 당시로 2015년 16년에 나왔으니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좀 깊은 뉴럴넷도 좀 잘 학습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깊게 쌓는다, 딥하게 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두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세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네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얘를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한다고 하면은 결국 로스에 대해서 이런 이제 편미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학습할 때 결국에 학습할 때 지금 W2를 만약에 우리가 최적화시킨다. 이걸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시킨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W2L에 대해서 W2를 미분할 때 뭐 체인 룰로 어쨌든 내려오니까 이 안에 이미 W3랑 W4와 관련된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 말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W3랑 W4라고 한다면 얘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고 우리는 W2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W2만 바뀌나요? W3랑 W4도 바뀌죠. 실제로. 얘네도 바뀌잖아요. 동시에 얘가 다 우리가 학습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W2가 바뀌면 W2는 사실 W3, W4 관점, 지금 고정된 관점에서 최적이라고 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얘만 바뀐 게 아니라 다 바뀌었어. 그러면 또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BN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레이어마다 인풋을 우리가 이제 얘네가 우리가 학습이 계속 될 텐데 레이어마다 지금 이 레이어의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인풋과 좀 나중에 들어오는 인풋이나 좀 그 인풋의 형태가 좀 비슷하면은 인풋의 스태틱이 좀 비슷하면은 그래도 얘네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웨이트들을 그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레이어에 들어온 인풋의 평균하고 분산을 이제 우리가 정규화 시켜주죠. 즉,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나 아니면 나중 시점이나 또 뭐 그 이후 시점이나 지금 레이어에 들어오는 인풋은 물론 데이터는 다르겠죠. 데이터는 다른데 데이터의 그 평균과 분산의 그 통계량은 일단 그것만이라도 맞춰주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를 감마랑 베타라는 스칼라로 약간 변형을 시켜줄 뿐이지 어쨌든 이거의 기대값과 분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W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되지 않겠냐 이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더 없으실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9-1이든 그, 교수님,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뒤에 나오는 LN은 네. LN. 배치 사이즈가 작아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배치 사이즈가 작을 때도 그죠. 이제 우리가 잘 고려하기 위함인 거죠. 저 네, 피처를 네, 정규화하는 게 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잘 모르겠어요. 피처를 정규화하는 거요. 여기서는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음, BN이든 LN이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뉴럴넷을 학습시키고 싶은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마다 지금 레이어 이렇게 특정 레이어에 들어오는 인풋이 어쨌든 뭐 배치마다도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터레이션마다도 많이 다르겠죠. 에폭마다도. 근데 뭐가 됐든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풋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에요. 그게 뭐 배치 단으로 가서 비슷해지든 정교화를 해서 비슷해지든 피처 단으로 가서 비슷해지든 사실 그거는 큰 상관없이 각 좀 어느 정도 비슷해지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BM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사이즈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디펜던트한 문제가 있어서 LN이 나오게 된 것뿐이고요. 물론 이 BN, LN 말고도 변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어 결국 학습하는 거는 웨이트 아닌가? 웨이트 안정적으로 학습하자고 히든을 노멀라이즈 하네?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bn과 ln은 지금 들어오는 인풋에 이제 통계량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춰주기 위한 도구인 거고, 그거를 배치 단위로 하든 피처 단위로 하든 뭐가 됐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에서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우리가 라지 스케일로 가면은 배치 사이즈가 한정된 메모리 안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bn보다는 ln이 더 적합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사실 ln이 처음 나왔을 때 이 bn은 이미지 분류 쪽에서 처음 제시됐고, ln은 이제 RNN 기반의 문장 분류 쪽에서 처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시퀀셜한 걸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뭐 트랜스포머에서는 bn보다 ln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그 파인 튜닝으로 넘어갈게요. 자, 파인 튜닝 넘어갔고, 이거는 그 방금 온라인 강의실에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요. 아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결국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9-2에서 결국 배운 거는 각종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배웠어요. 그죠? 버트, 엘모, GPT, 그다음에 일렉트라, 바트, T5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뭐 체력 좋고 달리기 빠른 친구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체력 좋고 달리기 빠른 운동 선수를 이제 만든 거고, 훈련을 시킨 거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잘하고 싶은 거는 축구다.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얘네들한테 축구를 알려준 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농구를 알려준 적도 없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축구나 농구를 잘하게 할까? 즉, 얘네들한테 아직 우리가 뭐 번역을 알려준 적도 없고, 문장 분류도 알려준 적이 없고, 뭐 어떤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부정적인 문장인지 알려준 적은 없지만, 아직 알려준 적 없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빨리 학습하게 할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파인 튜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트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버트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모델이니까. 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인 튜닝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파인 튜닝 많이 합니다. 뭐 일단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결국 메모리가 허락하는 선에서 해야겠지만,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런 러닝 레이지 10-4승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는 좀 더 작은 러닝 레이즈를 쓰고 있죠. 그죠? 이미 우리가 좋은 애를 만든 거고, 여기서 크게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이 약간의 변화로 잘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미세 조정을 하고 싶다, 파인 튜닝 하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 자연어 처리나 트랜스포머 쪽에서 많이 쓰는 태스크는 이제 글루랑 슈퍼 글루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잘 예측한다든지, 그 문장의 감정을 잘 예측한다든지. 그다음에 스쿼드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앤서를 우리에게 주어진 지문 안에서 찾아서 말해준다든지 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NER 같은 경우는 계속 다시 나오겠지만, 문장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문장에서 이제 엔티티를 우리가 그 추론하는 거예요. 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 장소고,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좀 추론하고 싶은 게 NER 태스크입니다. 자, 그럼 버트로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버트로. 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특히나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센텐스 페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즉, 두 개 간의 문장이 버트는 문장이 두 개 들어간다고 했죠. 두 개 간의 문장이 긍정이냐 서로, 아니면 두 개 간의 문장이 서로 반대하는 문장이냐, 그거를 맞춰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버트라는 뭐 거 그대로 넣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장. 즉, 지금은 우리가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즉, 프리트레이닝을 이미 했고,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 쫙 가져와서 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가지고, 얘네가 프리트레이닝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가지고 잘하는지 보는 겁니다. 새로 데이터가 주어진 거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버트에 넣어요. 그리고 여기 CLS 토큰 있죠? CLS 토큰 쪽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CLS 토큰에 대응되는 마지막 인베딩을 가져와서 여기에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달아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 문장이 아니면 두 문장이 관계가 없는 거냐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래시파이어는 학습이 되겠죠. 왜? 애초에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버트에서 한번 학습한 적은 있어요. NSP를 하기 위해서 두 문장이 이제 연속된 거냐 아니냐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 같은 연속된 문장이냐 아니냐를 하기 위한 클래시파이어가 사실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같은 문장인지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거고 지금 우리는 두 문장이 긍정이냐 아니면 부정이냐 아니면 관계없는 문장이냐를 맞추고 싶은 거니까 이 클래시파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 클래시파이어 하나 달아서 랜덤 이니셜라이즈 해서 분류를 잘하도록 백프로파게이션을 학습하는 거죠. 아시겠죠? 추가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때 추가 학습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버튼만 다시 한번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같이 학습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싱글 센텐스 즉 하나의 문장에 대한 감정 분류다. 그러면 그냥 문장 하나만 넣는 거예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까는 문장 두 개 들어갔죠. 문장 간의 관계니까. 여기선 문장 하나 들어간다. 근데 CLS로 분류하는 것 똑같아. 그 다음에 QA, 퀘스천 앤서링. 여기서는 앤서링 할 때 이 스쿼드 데이터는요. 자,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 주어져요. 그럼 앤서가 뭐냐면요. 완전 주관식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몇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가 답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QA를 하는 거예요. 스쿼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결국에 우리가 내뱉어야 되는 게 뭘까요? 내뱉어야 되는 게. 이 지문에서 이 패러그램에서 결국 몇 번째 줄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까지다. 숫자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QA를 만약에 버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퀘스천을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패러그램 넣어주고 지문 그 다음에 앤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 지문에서 어디가 스타트고 어디가 엔드인지 이 지문이 이렇게 쫙 지문이 길게 있는데 어느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어까지 끝나면 가장 정답인지 그걸 예측하도록 마찬가지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NER 태스크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체명 인식하는 거고 자 이렇게 어디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뭐 위치 지역 그걸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에 이제 각 토큰마다 얘가 이제 뭐 펄슨의 비긴인지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이클은 펄슨의 비긴이죠. 그다음에 여기 조던이 나오면 또 펄슨의 이제 엔드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태깅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트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아시겠죠? 즉, 아까 딱 버트 자체는 이제 그냥 체력 좋은 친구였고, 그 체력 좋은 친구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뭐 무용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말풍선의 의미가 그 민풀링이나 맥스풀링을 활용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아, 돼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뭐 CLS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히든 인베딩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풋으로 주어지는 게 만약 인풋 토큰의 개수가 n개다. 그다음에 각 토큰마다 토큰 인베이딩의 뭐 디멘전이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도 이 토큰 개수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뭐 디멘전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n by h가 나와요. 아웃풋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버튼 아웃풋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에 얘가 이제 CLS 토큰의 첫 번째 토큰의 인베딩, 또 두 번째 토큰의 뭐 아웃풋 인베딩, 세 번째 토큰에 대한 아웃풋 인베딩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얘만 이제 가져와서 이 벡터만 이 컬럼 벡터만 하나 떼와서 클래시파이어 하나 붙여서 예측한다 였다는 거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민플링이나 맥스플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뭐 CLS만 쓸 필요 있냐? 그냥 요렇게 민플링을 하는 거예요. 즉 로우마다 요거의 로우의 민 가져오고 로우의 민 가져오고 로우의 민 가져오고 로우의 민 가져오고 뭐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즉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여기서 이제 로우가 아니라 칼럼의 민, 칼럼의 민, 칼럼의 민, 칼럼의 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면 자 방금 봤던 거는 n by 이제 h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가 얘가 이제 CLS 토큰이겠네요. 그죠? 얘만 가져와서 쓴다는 거고 근데 이제 꼭 얘만 쓸 필요 있냐? 이제 우리가 민플링이냐 맥스플링 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값, 맥스플링이면 가장 큰 값 하나, 여기에서 가장 큰 값 하나, 여기에서 가장 큰 값 하나, 여기서 가장 큰 값 하나 이렇게 해도 h가 걔만큼 만들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붙여도 되지 않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애니아를 수행하는 모든 토큰마다 태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모든 토큰마다 우리가 이거 이제 그 태깅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기서 이제 BIO 인코딩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begin, inside, outside. 즉 이제 마이클은 begin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끝나는 거죠. inside inside 해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그와 무관한 건 또 우리가 outside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게 뭐 BI 뭐 E O 태깅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트를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실제로 얘는 이제 점 하나가 실험 하나예요. 즉, 버트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 할 건데, 버튼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버트 하나 가지고 오고, 어쨌든 이 전체를 우리가 파인 튜닝 할 건데, 근데 랜덤 시드를 만약에 1로 했을 때 결과, 랜덤 시드를 2로 했을 때 결과, 랜덤 시드를 3로 했을 때 결과. 즉 매번 그냥 다른 좀 랜덤성을 가진 왜 드랍아웃 같은 거 있으니까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우리가 뭐 특별한 고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실험 결과들을 이제 찍어 보니까 똑같은 태스크, 똑같은 이제 모델 가져와서 똑같은 뭐 러닝 레이, 똑같은 뭐 드랍아웃 레이 해서 실험을 했는데 성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점 하나가 실험 하나입니다. 즉 여기 나온 데블린이 버트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랜덤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좀 더 파인 튜닝을 잘할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자 버트만 가도 사실은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크죠. 버트만 가도 굉장히 큰데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모델 뭐 패스웨이 말씀드리면 5,400억 개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버트를 파인 튜닝 한다는 말은 아까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파인 튜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거든요. 이 클래시파이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거 5,400억 개 우리 파인 튜닝 할 수 있냐? 구글이 아닌 이상.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파라미터에 이피션트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문들이 너무 많아요. 논문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좀 방향성을 방향성을 좀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이제 어댑터 기반의 좀 이제 파라미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인풋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프롬프트 쪽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를 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파라미터 관점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특히 대학원생분들 여기 나와 있는 버트, 자, 클래시파이어가 하나 있고 버트가 하나 있습니다. 버트가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자, 여기 버트에는 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뭐 기억나시겠지만 버튼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이었고 트랜스포머라고 한다면 멀티헤드 어텐션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스크립 레이어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있었고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우리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풋이 또 있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일단은 파라미터 전체를 학습하는 게 좋긴 해. 지금 파라미터 좋긴 하다네. 클래시파이어 있고 클래시파이어도 나중에 여기 학습하면서 이 버트 전체도 학습하는 게 좋다고 말하네. 그러면은 근데 또 좋은데 이 파라미터 전체를 우리가 학습하기엔 너무 무겁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파라미터만 일부 학습할 것 같다. 파라미터를 일부만 취할 것 같다. 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좋은 파라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뭐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뭐 좋은 파라미터라는 거는 그죠? 뭐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의 영향 정도로도 뭐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뭐 컨티뉴얼 러닝 쪽을 보시면은 이런 W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의미하는 몇 가지 또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어댑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좋은 파라미터라는 기준이 잡기가 너무 이제 어렵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간단한 거 없을까? 라는 뭐 모티베이션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 작동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중간에 새로운 레이어를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즉 원래 여기 버트가 이렇게 뭐 있었다고 할게요. 버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 새로 랜덤 이니셜라이즈가 된 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줘요. 파라미터를. 그리고 얘네만 학습하는 거예요. 얘네만. 얘네는 학습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파라미터를 일부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학습했는데 이게 좀 잘 작동 안 해. 그러면 사실 이것만 다시 제어시켜 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게 이제 어댑터고 어댑터 전에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AL이라는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젝티드 어텐션 레이어라는 논문이 원래 하나 있었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댑터가 나왔는데요. 어댑터랑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에 추가적인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S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약자로 쓰였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원래 요게 뭐 버터였다고 하면은 하나 추가시켜 준 거예요. 러너버랑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켜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은 버트라는 거 알겠죠? 트랜스포머라는 거 알겠죠? 이거 보시면 그죠? 트랜스포머라는 거 아실 것 같고 MHA 있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있고 그죠? 이런 중간중간에 어댑터를 하나 추가시켜 주면 어댑터. 어댑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파라미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어댑터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 큰 거를 작은 디멘션으로 줄였다가 매트릭스 작은 거 곱해가지고 다시 이제 큰 걸로 다시 복원시켜 줘서 그 다음 레이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이 구조는 구조고 이 어댑터가 굉장히 이제 파라미터가 이 어댑터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얘만 학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입니다. 파라미터 일부만 학습한다 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체 버튼을 다 학습할 필요 없이 어댑터만 학습하면 되니까 좋은 거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러면 버튼이라는 거 하나만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어댑터를 예를 들어서 뭐 SST 데이터에 대해서 어댑터를 학습시켜요. 그러면 그 어댑터만 학습된 거죠. 버튼이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 CR 데이터로 또 학습을 해요. 그럼 CR을 위한 어댑터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SST를 위한 어댑터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튼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댑터만 딱 우리가 마주친 데이터에 대한 어댑터만 딱 가져오면 그 태스크를 잘하는 버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허깅 페이스에 이제 어댑터 허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댑터 허브는 말 그대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댑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우리 트랜스포머, 우리 버트 모델에 어댑터만 딱 가져와서 추가시켜주면 그 태스크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잘 작동하다 보니까 이거에 변형 논문들이 많아요. 이제 어댑터 퓨전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댑터 하나당 태스크 하나라고 하면은 뭐 어댑터 여러 개 놓고 여러 태스크를 다 잘하게 하는 동시에 잘하게 하는 우리가 버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개의 어댑터를 퓨전하는 거죠. 여러 개의 어댑터를 우리가 어텐션으로 퓨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어댑터 퓨전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댑터 드랍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어댑터 드랍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그 애초에 어댑터가 우리가 뭐 파라미터 개수는 일단 줄였어요. 어댑터로 인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는 좀 줄였습니다. 그죠? 파라미터, 왜냐면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댑터만 학습하면 되니까 파라미터 개수는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세로로 썼습니다. 어댑터를 쫙 세로로 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레이어에 어댑터 레이어가 짝짝짝 중간 블락마다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싫다는 거예요. 그게 또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 포워드를 하든 백프로페이션을 하든 어쨌든 이 레이어 길이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레이어의 길이가, 레이어의 높이가 추가된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댑터 드랍이라는 아이디어를 얘는 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어댑터를 중간중간 다 일단 넣어요. 그리고 학습할 때 랜덤하게 몇 개 끄고 랜덤하게 계속 이제 몇 개의 어댑터는 이제 생략하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 타임에서 만약 빨리 테스트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부 어댑터는 끄고도 뭐 위에 있는 어댑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어댑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습을 트레이닝 단계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어댑터를 레이어마다 다 넣어주는데 랜덤하게 계속 어댑터 앞단에 있는 걸 계속 끄는 거예요. 계속 끄면서 랜덤에 마치 드랍아웃처럼 끄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조합의 어댑터 조합에 대해서 학습이 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앞단은 이제 앞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앞단이 있으면 좋고, 앞단이 뭐 테스트에서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단이 없어도 잘 작동하는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디프 프로닝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더해주는 형태예요. 파라미터를 더해주는 형태. 즉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피드 포워드 레이어에서 만약에 파라미터가 만약에 뭐 768 디멘전 사이즈의 매트릭스가 필요했다. 얘를 이제 우리가 버트에서 학습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델타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델타도 768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를 학습시켜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때요? W랑 똑같은 사이즈로 델타를 만들었어. 효율적이지 않겠죠?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파라미터 수 줄이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똑같은 파라미터 수 새로 가져와서 이걸 학습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파라미터 증가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네가 한 가지 테크닉을 더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는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제 얘가 굉장히 스파르스하도록 만들어요. 얘에다가 L0 놈을 걸어버립니다. L0 놈이라는 건 0이 아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에서 0이 아닌 개수의 합이 L0 놈입니다. 그럼 L0 놈을 줄인다는 거는 0이 아닌 개수를 줄인다는 거죠. 0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델타 태스크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데 얘의 파라미터를 얘가 768이라고 할지언정 얘를 굉장히 스파스하게 만들어요. 거의 다 0인 걸로.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비핏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만 학습합니다. 자, 우리가 버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QKV 만들 때, 어텐션 MHA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드 포워드 할 때도 많이 이런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무거운 건 웨이트예요. 왜? 웨이트는 매트릭스잖아. 얘가 768 x 768이잖아요. 근데 바이어스는 768이죠. 그럼 바이어스를 768개 가져와도
이거 웨이트 매트릭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만 학습하자 라는 논문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프롬프트 기반은 이제 우리가 좀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GPT-3 이제 데모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PT-3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사업 아이디어나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전시해 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GPT-3가 나오고 나서 이제 피터 디아만티스라고 뭐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이 뭐 결국에 우리는 좀 약간 과장된 거일 수도 있고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GPT-3에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는 모델에게 잘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투이션은 뭐냐면요. 일단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버트나 GPT를 우리가 버트나 GPT를 학습하지 않고도 문장 요약이나 번역이나 문장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한다? 몇 개 앞에 문구를 붙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TLDR이라는 건 이제 too long, 뭐 didn't read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 너무 길었지, 앱스트랙트조차 너무 길었지, 너 안 읽었을 거잖아. 요약하면 이거야. 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거 다음에는 보통 요약문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GPT-3나 버트가 굉장히 많은, 아까 우리가 뭐 T5 같은 경우도 750GB 정도의 데이터로 전처리가 끝나고 난 게 750GB입니다.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고, 그 중에서는 이런 데이터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류의 데이터도, 즉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알아서 얘가 이미 간접적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오고, 그 다음에 TLDR이라는 게 오면 뭔가 좀 이런 요약문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버트한테 이제 물어볼 때 그냥 문장 주고 그 다음에 TLDR 앞에 붙여주면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이제 마스크를 씌워주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약문이. 자,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버트나 GPT 어떻게 학습했어요? 버트나 GPT 어떻게 학습했죠? 버트나 GPT 우리가 자, 우리가 뭐 버트나 GPT 같은 거에서 이런 거 마스크 씌워주고 마스크 예측하도록 했죠. 원래 단어로 복원하는 거 하기로 했죠. 그런 걸로 학습된다고 했죠. 지금 마스크를 기가 막히게 잘 채우는 친구입니다. 마스크를 이제 채우는 거에 도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문장 주고 그 다음에 TLDR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그냥 마스크를 주는 거예요. 얘를 버트 인풋으로 넣어요. 그럼 버트는 뭐다? 마스크를 채우는데 도 같은 친구다. 그럼 알아서 이 마스크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뭘로 채울까요? TLDR이 나왔잖아요. 얘랑 비슷한 걸 얘는 이미 학습했을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요약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한 번도 요약이라는 거를 알려준 적은 없지만 버트에게.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면은 요약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TLDR로 주는 게 가장 최적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서머라이제이션 하고 땡땡 하는 게 더 성능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쉽게 답할 수는 없죠. 왜? 단어들의 결국 조합으로 만드는 건데 단어는 토큰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이제 조합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P-튜닝이라는 게 나옵니다. P-튜닝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토큰을 우리가 직접 사람이 정해주기보다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한 이제 벡터를 추가시켜주고 얘를 학습을 해요. 얘가 어떤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얘네를 최적화시켜줍니다. 인풋을 버튼을 고정시켜놓고 굉장히 재밌죠. 이제 생각해보면 버트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었고 인풋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풋이 있는 겁니다.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다 데이터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있고 모델에서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로 가는 게 있고 우리는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 부분만 보통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인풋을 최적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뉴얼하게 토큰을 정해주는 거죠. TLDR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매뉴얼하게 정해주는 게 과연 이게 가장 최적일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랜덤하게 주고 나서 최적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최적화 관점,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파인 튜닝 하자라는 건데요. 일단 버트가 대중화되기 전에 그 전에도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었잖아요. 엘모라는 것도 있었고 코브라는 것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애초에 다 파인 튜닝 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연구 방향은 과거에 있었던 연구 방향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상이 좀 달라질 뿐이지.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미 그 LSTM 기반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ULM의 핏은 어떤 거냐면요. 결론을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레이어마다 러닝 레이스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레이어마다.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한을 하기는 하는데요. 레이어마다 러닝 레이스를 다르게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좀 더 우리가 그 태스크에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바텀 레이어라고 하면은 인풋에 가까운 레이어예요. 보통은 인풋을 아래 쓰고 모델을 쓰고 아웃풋을 위에 쓰거든요. 그래서 아래가 바텀 레이어, 위에가 탑 레이어입니다. 아웃풋에 가까운 게. 그러면은 이제 많이 변해야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태스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탑 레이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탑 레이어에 대해서는 러닝 레이스 크게 가져가고 레이어가 내려가면서 그거의 2.6분의 1로 나눠준 작은 값을 러닝 레이스로 가져갑니다. 얘가 ULM의 핏입니다. 뭐 그거 말고 테크닉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다른 논문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그 버트와는 무관한 논문. 이 논문은 이제 믹스아웃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좀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또 좋은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물론 얘가 정말 뭐 사실이냐 그거는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과거에 이제 그 논문에서 주장한 이제 정리를 하나 가져옵니다. 얘가 뭐냐면 W0가 지금 딱 랜덤하게 딱 지금 현재 시점에서 0번째 타임스텝에서 이니셜라이즈가 된 웨이트. WT는 이 W0를 한 번 학습, 두 번 학습, 세 번 학습해서 T번까지 학습하고 난 웨이트, 최적화된 웨이트죠. 그 두 개 간의 웨이트의 이제 놈은 두 개 간의 이제 차이의 놈은 로그 T에 비례한다. 즉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는. 얘가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파인 튜닝을 우리가 좀 오래 한다. 파인 튜닝을 좀 오래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W 제고가 프리트레이닝이 된 버트. WT는 이제 그걸로 프리트레이닝 된 거 가져와서 파인 튜닝 하는 버트인 거죠. 그러면은 파인 튜닝 하면 할수록 프리트레이닝에서 있었던 그 W와는 너무나 멀어진다. 사실 뭐 로그트라도 그렇게 멀어질까 싶지만 네. 너무 멀어진다는 거예요. 얘네를 가깝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어지지는 않게. 왜냐면 프리트레이닝은 애초에 좀 약간 체력이 좋은 친구니까. 근데 얘는 좀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얘를 우리가 막 축구만 잘하도록 엄청 훈련시켜요. 그러면 축구는 잘해지겠는데 뭔가 좀 이제 축구만 하다 보면 그죠? 뭐 달리기 같은 건 좀 잘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그죠? 뭐 근손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원래 좋았던 이제 다른 뭐 유연성도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웨이트 이런 이제 얘를 많이 쓰죠. 요거 파인 튜닝 할 때든 뭐 할 때든 얘를 많이 쓰잖아요. 얘를 낮춰주도록 그죠? 웨이트 이제 L2 웨이트 페널티를 줍니다. 근데 얘를 파인 튜닝 할 때는 얘를 주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얘를 우리가 준다는 말은 얘를 낮춰준다는 말은 얘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뭘 의미하죠? 0에 가깝게 가는 거잖아요. W가 0에 가깝게 0벡터에 가깝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 이미 있을 거잖아. 요게 가깝게 가는 것도 아니고 파인 튜닝 할 때 파인 튜닝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해 나가는 게 요게 가깝게 하는 것도 아니고 0 벡터에 가깝게 하는 거니까 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할 때 얘를 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파인 튜닝하는 그거랑 그다음에 원래 프리트레인 됐던 그 모델이랑 그거를 가깝게 하자. 얘를 가깝게 하자. 원래 프리트레인 된 모델에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으면서 가자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아이디어가 또 이제 클립이라는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 가서 비슷한 아이디어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용은 안 하고 있던데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방향성 자체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옵티마이저 얘기가 좀 더 있지만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배운 거는 저희가 학습한 거는 9-2에서는 9-1에서는 트랜스포머의 필요성과 트랜스포머 각각에 대한 요소에 대한 구조를 봤죠. 그러면서 이제 BN이나 LN과 같은 좀 딥러닝의 일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봤죠. 그 중에서도 좀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인 모델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9-3에서는 그런 프리트레인 모델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할까? 그냥 파인 튜닝하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 같이 보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파라미터 관점에서 일부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관점, 그다음에 인풋을 우리가 좀 변형하는 관점, 그다음에 애초에 옵티마이저 자체를 목적식 자체를 좀 바꾸는 관점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고 아직 오픈 프로블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파라미터 5,000억 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죠? 나오고 있는데 절대 이제 더 이상 얘를 점점 뭐 늘어날 거고 점점 더 이 모델 자체를 학습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뭐 어댑터 같은 것도 우리가 배웠고 뭐 피튜닝 같은 것도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학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없이 제로샷으로 할 수 없을까? 즉 아까 우리가 봤던 그 TLDR 그 케이스처럼 근데 이 케이스가 아직은 성능이 약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한 건데 이런 제로샷 한 번도 이런 서머라이제이션이나 이런 태스크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지만 잘하게 하는 학습 없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아직까지는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종료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